우리 김 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자,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헤드라인을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이게 제가 그 뉴스 픽하는데 이제 헤드라인이 눈에 띄어서 하는 거예요. 집값 바닥 인식 확산되나 3040 세대 매수자가 돌아왔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애 첫 주택 취득자 그래서 이제 3040이 이제 3040 세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하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인데 주담대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그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해서 5조 9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게 1062조 3천억 원입니다. 뭐 당연히 역대 최대치고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권프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인데 그 얘기는 그 전에 몇 달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담대가 7조 원이 지난 6월 달에 주담대가 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해요. 2020년 2월에 7조 8천억 원 는 이후로 3년 4개월 만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2020년 2월이 어떤 시점이었는지. 20년 부동산 광풍이었던 시점이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올해 상반기에 생애 첫 부동산 매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체 주택 매수자의 절반 이상이 3040 세대로 집중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따르면 1월부터 6월에 전국 생애 처음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매매 이전 등기 신청 인수가 19만 8,810명으로 전체 신청사의 절반 정도인 47.7%가 됐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집을 이제 내가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혹은 아이들이 둘 되고 그래서 전세로 이렇게 저거 하느니 내가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느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까지 이 통계를 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게 역대 2010년 이후 이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인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한 40%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네. 전체 중에서 3040 세대의 이 집합 건물 이 매수 비율이 2014년부터는 35.1%로 감소했는데 작년에는 34.5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아까 뭐라 그래요? 47.7%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3040 세대의 매수자 수만 놓고 보면 그죠? 각각 30이 77,603명 그리고 40이 48,091명으로 전체 63.2%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이 네. 좀 밝아야 이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산이 막 성숙돼 있는 분이 아니고 당연히 레버리지를 더 많이 일으켜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는 그 마인드를 생기게 하려면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 이제 그런 거든지 아니면 최소한 빠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확실해져야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 집값에 대한 전망을 쉽사리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매수 집을 사시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어쨌든 생애 첫 주택이라는 게 실수요잖아요.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두고 또 집이라는 게 공급 사이드에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공급이 돼야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요즘은 좀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요즘에 이제 부동산 기사들 이렇게 보시면 뭐 현대 압구정이 뭐 어떻게 변한다 네. 막 재건축 뭐 신속 통합 막 그래가지고 여의도가 변한다 뭐 이런 기사들 엄청 많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류의 3040 매수가 돌아왔다 이런 기사는 많은데 글쎄요 여전히 집값을 구성하고 있는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가 안정감 있게 이런 분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집 가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기사 이런 건 잘 못 본 것 같단 말이에요.
보신 적 있어요? 글쎄요, 뭐, 네. 네, 없네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떠한 지역에 대량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강하게 펴서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나는 안정적으로 집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게 되면은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에 부담이 되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가격으로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잡혀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을 좀 없애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좀 안 좋잖아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이게 뭐 갑작스럽게 또 하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는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3040 세대라고 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혹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과감한 살만한 지역에서의 공급의 확대 정책이 더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출을 막 일으켜서 사면서 집값에 대해서 막 가슴을 졸여야 되는 그런 환경을 좀 바꿔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지금 집값이 바닥권 인식이 확산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게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사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잖아요. 이 상한을 지역과 주택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를 한 데다가 대출 한도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들의 주택 구입 욕구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불안하실 거예요. 사면서도. 불안하죠. 네, 다시 빠지면. 네. 그 아마 권 프로가 그런 거 제일 심정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 3040이 지금 시장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서 매수세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작년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쭉 내려오다가 그때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 대부분 이제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실수요자들도 원래 이사는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바닥에 그러니까 거래가 좀 계속 없이 왔다가 그 거래가 없었던 것의 반대급부로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그 시장 금리가 예전에 쭉 내려오다가 요새 좀 올랐습니다. 그 이제 그 미국 금리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지고 의외로 좀 대출 부담이 조금 커져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도 좀 움직이고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같이 붙어줘야 늘어나는 상황이라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3040이 이렇게 빚을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은 뭐 실수요자니까 오래 살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에 다시 근데 3040이 정말 근데 이른바 부자들이 사는 그 지역에 대한 그 개발 다시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네. 지금요? 개발 쪽은 또 그렇더라고요. 어우, 뭐 압구정 현대 같은 데는 뭐 보니까 그 조감도 뭐 이 설계도 보니까 저기 성수동 뚝섬을 그냥 연결해 버리더만 다리 보행도를 그 누구 돈으로 하는 거야? 거기서 부담하겠지. 네. 그 입주자들이 조합원들이 입주자들이? 됩니다. 네. 걸어서 뚝섬 가. 아니, 입주자들이 다리 놓고 싶으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저기를 받아야죠. 인허가 받아야죠. 아니, 아 그래요? 너 입주자들이 저 공항 만들어도 돼요? 공항 이렇게 막 마음대로? 아 근데 입주자들이 자기 돈 내서 지역 인프라를 만들다 그랬을 때 아. 나라가 공공 돈으로 만들 거면은 그런가? 자기들 돈으로 만들겠다는 거를 굳이 막아야 될 이유도 없는. 그게 다른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죠? 아니, 그거는 당연하죠. 그럼 이제 그 다리를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자기들만 쓰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공공이 해야 되는 거를 지역 주민들이 자기 돈 내고 하겠다는 거는 뭐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은 꽤 있었어요. 아, 서울시에서 좀 하라고 한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뭐 봐줄게요. 네. 속이 안 좋아? 아니 다리도 이렇게 막 놔도 되나 했는데 여튼 뭐 논다니까 뭐. 혹시 뭐 동네 다리가 없어서 좀 고생을 좀 하고 그 밑에 계신가요? 배 지나다닐 수 있는 거죠. 배 막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뭔가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잡아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아, 나 부동산 할 때마다 의식이 돼. 아, 부동산을 손절친. 아 저요?
그러고 올랐지. 뒤로는 안 봤어요. 잘했어 안 보기를. 나도 구름다리 하나 만들 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권순우 팀장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예. 권 팀장님 월요일에 뵈야 되나요? 저 휴가래 휴가. 안 가면 안 돼? 월요일 휴가예요? 월요일? 먼스데이에? 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먼데이 먼스데이가 아니라. 먼스데이 참 먼스데이는 언제야? 먼스데이 뭐야? 먼스데이가 언제야? 아 흥분해갖고 제가 영어도 혼나오네. 아, 먼데이 간다 이거죠? 언제까지 무슨 튜데이까지 가요? 아니면 웬데이까지 가요? 지금 여름휴가 좀 다녀오려고. 며칠 가는지 얘기해봐요. 아이들이 어려요. 뭐 일주일 통으로 가요? 사장님 한 번만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와 언제 열흘 가? 아니 저 회사 내부 얘기 빨리 우리끼리 하고. 아니 시청자분들 만나야 되는. 예, 일주일 동안 좀 다녀오려고. 잘 가소. 잘 가시라고. 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